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필을 이제 눈금자로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연필의 길이는 이제 물리량이 될 것이고, 이 연필의 길이를 다음에 보시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연필의 길이의 이제 특성만을 나타내는 것을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량을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즉 이제 물리량을 어떤 숫자로 나타내기 위한 이제 기준 척도가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은 이제 물리량의 특성만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 물리에서 정의하는 이제 기본 물리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즉 이제 길이, 시간, 질량, 온도, 광도, 전류, 그리고 이제 몰 질량이 있으며,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길이와 시간, 그리고 질량, 온도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LT 차원과 FLT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차원과 유도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 물리량으로만 구성된 차원으로, 영어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디멘전 혹은 이제 펀더멘탈 디멘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도 차원은 이제 유도 물리량을 이제 나타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두 개 이상의 기본 차원으로 구성된 차원을 유도 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차원계에는, 이제 디멘전 시스템에는 크게 이제 MLT 차원계와 FLT 차원계가 있고, MLT 차원계에서의 이제 기본 차원은 이제 질량은 m, 길이는 l, 그리고 시간은 t, 온도는 이제 시타로, 세타로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FLT 차원계에서는 길이, 시간, 온도는 이제 MLT 차원계와 동일한데, M 대신에 이제 힘 F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FLT 차원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량과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 물리량에 대한 차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유도 물리량에 대한 차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이제 나눈 것으로, 혹은 이제 단위 시간당 이제 변이를 의미하고, 따라서 이제 변이는 이제 길이의 물리량을 가지고, 시간은 이제 뭐 그냥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는 L인데, 이제 어떤 이제 제곱이 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즉 이제 오더가 이제 1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L로만 표기를 하고, 시간은 이제 역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t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다시 이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따라서 다시 이제 속도는 lt-1제곱이었고, 다시 이제 시간의 역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제 lt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므로 질량은 이제 m이고, 가속도는 이제 lt-2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힘은 이제 mlt t의 이제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테이블은
이제 물리량에 따른 그 FLT 그 차원계와 MLT 차원계에 대한 그 차원들을 이제 표기한 테이블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굳이 뭐 이러한 값을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각각의 어떤 물리량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유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 그 내용 중에 또 이제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공부할 때 또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가속도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유도되는 것을 살펴보았고, 각도는 어차피 이제 그 무차원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FLT 차원계에서도 이제 F의 0승, L의 0승, T의 0승으로 표기가 되고, 동일하게 이제 MLT 차원계에서도 이제 0제곱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FLT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유도 물리량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density는 우리가 MLT 차원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쉽고, 이제 force 같은 경우는 그냥 F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표기가 간단해지고, 뭐 히트 같은 경우, 즉 이제 열량은 이제 에너지의 단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또 일량과 단위가 똑같고, 그 물리량의 이제 단위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차원도, 즉 이제 단위가 같으면 차원도 이제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일량의 이제 정의는 이제 힘 곱하기 이제 거리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FLT 시스템으로 표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직관적이고 빠르게 그 차원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FLT 시스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제 차원에 대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는 이제 크게는 절대 단위계와 공학 단위계의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절대 단위계는 이제 질량 단위계라고도 하고, 이제 절대 단위계에서의 기본 단위가 이제 질량, 길이, 시간으로, 이제 물론 이제 온도도 포함이 되겠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는 반면에, 이제 공학 단위계에서의 기본 단위는 이제 힘의 단위와 뭐 길이와 시간은 이제 질량 단위와 단위계와 동일하고, 앞서 우리가 차원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위계에서도 이제 질량과 힘으로 구별을 해서 단위계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단위계에는 이제 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메트릭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그 영국 단위계가 있는데, 혹은 이제 뭐 영미 단위계라고도 하는데, 이제 메트릭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절대 단위계는 이제 SI 단위계라고 하는 이제 국제 단위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력 단위계는 이제 MKS 중력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리시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간섭 단위계가 이제 영국의 질량 단위계와 이제 같은 그 단위계를 사용하는 단위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력 단위계는 이제 미국 공학 단위계와 이제 영국 중력 단위계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트릭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하는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I 단위계는 우리가 앞서 그 절대 단위계라고 했었고, 따라서 이제 그 질량과 길이와 시간이 이제 기본 단위가 되고, 이제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그리고 시간은 이제 초를 나타내는 그 세크를 사용을 하고, 이제 SI 단위계에서 이제 유도 단위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턴이라는 그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1뉴턴의 정의는 이제 1kg의 질량 곱하기 이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곱한 것을 이제 1뉴턴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KS 중력 단위계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기본 단위가 이제 힘, 길이, 시간을 사용을 하고, 따라서 이제 유도 단위는 이제 질량인 킬로그램인데, 물론 이제 MKS 중력 단위계에서도 질량의 단위는 그냥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길이와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힘의 정의를 이제 1kgf로 정의를 하고, 이제 이 1kgf의 정의는 이제 1kg의 질량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지구 중력 가속도의 값인 이제 9.81m/s 제곱을 이제 곱했을 때의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kgf에 이제 중력 가속도 값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단위계에서의 질량 1kg과 그리고 어떤 뭐 무게라고 하면 이제 무게 1kgf는 이제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또 1kg의 그 정의를 이제 다시 이 값을 양변에 나눠서 이제 1k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나누기 9.81분의 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세크 제곱 나누기 이제 미터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식을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1kg을 이제 1kg 폴스를 이용해서 단위를 유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잉글리시 시스템에서 이제 질량 단위계와 중력 단위계에 대한 단위계에서 사용하는 그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질량 단위계에서는 이제 질량은 이제 파운드 매스라고 하는 다음에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길이는 이제 값이 1이면 이제 푸트라고 하고, 이제 1보다 큰 값에서는 이제 피트라고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제 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질량 단위계에 있어서 이제 길이의 기본 단위는 이제 피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인치도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 단위는 이제 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은 그 SI 단위라든지 즉 이제 매트릭 시스템과 동일하게 세크라는 단위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 질량 단위계에 있어서 이제 힘의 단위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그 파운달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1파운달의 정의는 이제 1파운드 매스 곱하기 1피트 퍼 세크 제곱이 이제 1파운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중력 단위계에 있어서 길이와 시간은 마찬가지로 이제 질량 단위계와 동일하고, 이때 이제 중력 단위계에서는 기본 단위가 이제 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파운드를 우리가 기본 단위로 하고, 이제 1파운드의 정의는 그 1슬러그 곱하기 1피트 퍼 세크 제곱을 이제 1파운드라고 그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국 1슬러그라고 하는 것은
이 1슬러그라는 값에 이제 어떤 중력과 속도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는 우리가 이제 1kg 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거라고 하면, 잉글리시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슬러그의 어떤 이제 중력과 속도의 값이 이제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1슬러그는 그 32.2 파운드 폴스 곱하기 세크 제곱 나누기 이제 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이 값은 이제 32.2 파운드 매스와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1 슬러그는 이제 32.2 파운드 매스와 매스의 값을 가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과 질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각 단위계에 대한 이제 기본 단위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력과 속도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힘과 이제 무게와 이제 질량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SI 단위계에서 이제 질량이 1kg인데 이제 우리가 중력과 속도는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9.807 m/s 제곱이고, 뭐 더 엄밀하게 가면 더 그 소수점 자리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학에서는 그냥 유효 숫자 3개까지로 이제 끊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9.81이라는 값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지구 중력과 속도인 이제 그 9.81m/s 제곱의 지구 중력장에 있는 질량 1kg의 무게는 이제 결국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질량이 1kg인 물체의 이제 지구에서의 무게의 값은 이제 9.81N이 되고, 다시 이제 이 값은 이제 1kg 폴스와 같은 값을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관습 단위계 혹은 이제 영국 질량 단위계에 있어서는 이제 중력과 속도를 이제 32.2 피트/s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질량이 1 파운드 매스라고 하면 무게도 이제 1 파운드 폴스인데, 그런데 이제 질량이 1 슬러그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무게는 32.2 파운드 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에 있어서는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어떤 물체에 1뉴턴의 다시 이제 질량이 1kg인 물체에 어떤 힘 1뉴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이 물체는 결국 이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고, 이제 미국 관습 단위계에 있어서는 만일에 질량이 1파운드 매스인데 이제 1파운드 폴스에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는 이제 32.2 피트/s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중력과 속도와 동일한 이제 가속도 값을 가지게 되고, 만일에 이제 질량이 1 슬러그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앞서 우리가 SI 단위와 동일하게 가속도는 이제 1 피트/s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결국 이제 1 슬러그가 결국 32.2 파운드 매스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관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위 환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단위 환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제 단위 환산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 우리가 이제 그 힘에 대한 것까지는 이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에너지의 단위와 그리고 그 동력 혹은 인율에 대한 그 단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단위 환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는 이제 이 줄이나 와트 두 개 다 이제 SI 단위계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SI 단위계에서 이제 에너지의 단위는 혹은 이제 일량의 단위는 이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이제 1줄의 의미는 이제 1뉴턴 곱하기 이제 1m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1은 생략을 해서 이제 1뉴턴 미터로 그 환산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의 단위는 이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1와트는 이제 1줄 per sec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또 1줄은 1뉴턴 미터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와트는 그 1뉴턴 미터 per sec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단위를 통해서도 이제 이러한 물리량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제 충분히 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단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제 역학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kg 폴스와 1N과 1파운드 폴스에 대한 크기를 비교한 그림이 되겠고, 이제 사가의 개수가 이제 1kg 폴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가장 큰 값은 1kg 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1kg 폴스는 이제 질량이 그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이제 사가의 무게 가지고 이제 질량은 그 1kg이 되겠고, 즉 이제 사가 10개의 무게가 1kg 폴스이고 질량도 이제 1kg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1뉴턴은 결국 이제 이러한 사가 10개인 그 1kg 폴스보다 이제 약 10분의 1 정도의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어떤 사가 한 개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파운드 폴스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단위를 비교할 때 약 10대 4의 크기로 이제 이 파운드 폴스는 이제 사가 4개 정도에 그 해당되는 무게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1kg 폴스가 가장 큰 값이고, 그 다음은 이제 1파운드 폴스,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1뉴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환산을 하기 전에 또 몇 가지 이제 그 단위에 대한 그 물리량들에 대한 이제 단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력과 속도는 이제 우리가 그 SI 단위계에서는, 즉 이제 메트릭 시스템에서는 그 물리학에서는 이제 기호로는 G로 표기를 하고, 이제 그 값은 그 9.8066 m/s 제곱이고, 이제 이 값은 이제 잉글리시 시스템에 있어서는 32.174 ft/s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 값은 이제 표준 중력 가속도 값이고, 또 가속도 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뭐 역학 계산에서 사용하는 그 중력 가속도는 물론 이제 고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이제 뭐 위도에 따라서도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해수면에서 측정한 이제 표준 중력 가속도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결국 이제 에너지는 뭐 열량과 같고 일량과도 이제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잉글리시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열량의 단위는 이제 BTU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BTU의 정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즉 이제 물의 온도를 이제 1도 F 올리는데, 즉 이제 1파운드 매스에 그 물을 1도 F 올리는데 이제 필요한 그뭐 에너지 혹은 이제 열량을 이제 1BTU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1BTU는 다시 이제 778.2 그 피트 파운드 폴스와 이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트릭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1칼로리의 정의는 이제 물 1kg을 그 절대 온도 이제 1 켈빈 올리는데 이제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1kcal는 그 4187줄과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동력에 대한 것은 또 이제 그 마력이라고 하는 홀스 파워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산을 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1 홀스 파워는 550 피트 파운드 폴스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SI 단위계에서는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1 파스칼은 이제 1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1 바는 10의 5제곱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비스코스티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점성계수에 대한 단위가 되겠는데, 이 점성계수에 대한 단위는 이제 그 포아즈와 그리고 스토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1 포아즈는 이제 0.1kg per 이제 미터 세크가 되겠고, 이제 1 스토크는 0.0001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볼륨은 뭐 다음에 값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미 단위계와 이제 그 메트릭 시스템의 그 환상관계에 대한 것으로, 먼저 이제 길이 같은 경우 1피트는 이제 0.3048m이고, 그리고 이제 1인치는 이제 25.4mm가 되겠습니다. 질량의 경우에는 이제 1파운드 매스는 0.4536kg이고, 그리고 1 슬러그는 결국 이제 이 값에다가 32.2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14.59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의 단위는 1파운드 폴스는 이제 4.448 뉴턴이고, 그리고 이제 1kg 폴스는 이제 9.807 뉴턴이 되겠습니다. 속도는 이제 1피트 per sec는 어차피 세크의 단위는 이제 시간의 단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1피트에 대한 그 환상관계가 이제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 마일 퍼 아워라고 하는 또 단위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또 뭐 외국에서 뭐 운전을 하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또 볼 수도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1마일 퍼 아워는 이제 0.447 미터 퍼 세크와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의 단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뭐 밸브나 그 유체기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PSI 단위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를 의미하고, 이제 이 값은 1 그 뭐 푸사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제 1 푸사이는 그 6.895 킬로파스칼과 이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기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ATM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제 1 ATM은 이제 101.3kPa이고 그리고 이제 14.7 그 psi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수은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에너지에 대한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뭐 동력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뭐 설명을 굳이 할 부분은 아니고, 뭐 암기를 하거나 이제 뭐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계산을 할 때 이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보든지, 혹은 요즘에는 이제 단위 환산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에서도 이제 그러한 단위 환산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